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더운 봄이 들이닥친 3월의 막바지입니다. 이젠의 북극기에서 함께할 6번째 작품은 에드가 앨런 포우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에드가 앨런 포우는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데요. 추리소설, 탐정소설을 개척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날개와 동백꽃이 실려 있는 것처럼 검은 고양이는 미국 교과서에 실려 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기괴하고 독특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검은 고양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주인공 나는 내일이면 죽을 몸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동물을 유난히 좋아한 주인공은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정도로 온순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동물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보다 더욱 믿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는 새들, 금붕어, 개, 토끼들,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죠. 아내도 동물을 사랑하는 그의 성격과 같아서 부부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특히 검은 고양이 플루토는 여러 해 동안 그가 무척 아끼는 친구였죠.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음주벽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죠. 동물들과 아내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죠. 동물들과 검은 고양이 플루토는 변한 그를 피해 다닙니다. 어느 날 술에 절은 그가 자신을 피하는 플루토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플루토의 목을 움켜잡고 한쪽 눈알을 도려내는 짓을 합니다. 자신의 주머니 칼로 말이죠. 이튿날 그는 후회하면서도 다시 폭음에 빠집니다. 악한 짓을 한 자신을 술로 잊고는 합니다. 플루토의 눈은 아물었지만 눈알을 도려낸 구멍은 끔찍했습니다. 플루토는 그를 보면 발작적으로 도망쳤죠. 플루토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보자 그는 마음이 아팠고 또 그 아픈 마음은 극에 달한 분노로 바뀝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고양이의 목을 올가미에 걸어 나뭇가지에 매답니다. 목을 매단 바로 그날 밤 불이 나게 되는데요. 그의 집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아내와 하인 그리고 그는 간신히 살게 되죠. 그러나 나뭇가지에 매달은 플루토는 불이 난 그의 방에서 죽게 됩니다. 뜰에 매단 플루토를 누가 그의 방에 던진 걸까요? 아니면 플루토가 주인이 죽을까 깨우러 온 것일까요? 벽들이 무너지고 석회가 화염 시체로부터 나온 암모니아와 결합하여 마치 조각간 것처럼 플루토의 죽은 모습이 선명히 찍혀져 있게 됩니다. 목에 밧줄이 묶인 모양으로 말입니다. 그는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이 애석했고 잊기 어려웠습니다. 플루토를 대신할 다른 고양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술통 위에 앉아있던 주인모를 고양이였죠. 술통 위의 고양이는 가슴에 하얀 점만 빼면 플루토와 모든 것이 똑같았죠. 고양이는 플루토처럼 길이 잘 들었고 아내도 무척 귀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또다시 고양이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게 되죠. 자꾸만 플루토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잔혹한 행위가 떠올랐습니다.
더욱이 고양이가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그의 증오심은 더 맹렬해집니다. 그런 그를 고양이는 집요하게 따라붙고 더욱 잘 따랐죠. 고양이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듯 느껴지자 급기야 그는 고양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고양이 가슴에 있는 하얀 털의 모양이 마치 자신의 목을 매달 교수대의 형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고양이가 악마의 화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증오하게 되죠. 그의 광란은 돌발적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그런 그의 모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와 함께 낡은 자신의 집의 지하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양이도 그들을 따라 내려갔죠. 가파른 층계를 내려가며 고양이는 그를 곤두박질치게 할 뻔합니다. 그는 와락 치미는 분노로 들고 있던 도끼를 내리 찍습니다. 그러나 참혹하게 죽게 된 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그의 손을 막으려 했던 아내를 분노에 휩싸인 그가 도끼로 아내의 머리통을 내리찍게 된 거죠. 그는 궁리합니다. 시체를 불에 태울지, 지하실 바닥에 묻을지, 아니면 우물에 던져버릴지. 궁리 끝에 그는 중세시대 카톨릭 사제들이 자신들이 죽인 시체를 벽 속에 발라버린 것처럼 지하실 벽의 벽돌을 떼어내고 죽인 아내를 그 속에 발라버립니다. 아주 빈틈없이 세심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행의 원인인 고양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에게 얼씬도 하지 않았죠. 살인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시체를 처리한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후로 두세 차례 신문을 왔고 가택수색을 받지만 아무것도 발각되지 않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경찰관 한 무리가 몰려와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죠. 경찰관들은 떠날 차비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경찰 여러분, 혐의를 풀어주어 기쁩니다. 이 집이야말로 썩 잘 지어졌죠. 이 벽들은 아주 튼튼하답니다. 그렇게 짓거리고 그는 미치광이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손에 쥔 단장으로 벽을 힘껏 두드렸던 거죠. 그러자 벽에서 통곡의 외침이 울려옵니다. 경찰관들은 벽을 허물었죠.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엉성한 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피가 엉겨붙은 시체가 사람들의 눈앞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체의 머리 위에는 시뻘건 주둥이를 떡 벌린 외눈을 번뜩이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그는 죽은 아내와 함께 고양이를 그대로 발라버렸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고양이가 자신을 교시대 앞에 서게 한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캐릭터 탐구 시간입니다. 주인공은 어렸을 때 유독 온유하고 동물을 좋아했죠. 어른이 된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성격이 포악해집니다. 친구처럼 사랑한 플루토의 눈을 도려내고 결국 플루토는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주인공은 망상과 분노로 아내까지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소설은 알코올 중독의 그를 통해 인간의 다중적인 심리를 보여줍니다.
온순하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인간과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는 것에 거리낌 없는 모습까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선과 악의 모습을 잔혹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내 말 시간입니다. 검은 고양이를 쓴 에드가 앨런 포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행방불명되고 2살 때 어머니가 사망한 에드가 앨런 포는 고아가 되어 앨런가에 입적됩니다. 그는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했으나 술과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양부의 노여움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지만 충실하지 못해 제적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7세의 나이로 14세의 어린 조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폐결핵으로 24세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그 후 에드가 앨런 포는 술과 아편으로 40세의 나이에 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소설은 천재성을 보여줬지만 그의 삶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처절합니다.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게 하죠. 여러분은 어떤 심리를 스스로 보게 되나요? 저도 가끔 낯선 자신의 마음을 눈치채게 될 때가 있고는 합니다. 글에는 글쓴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짧은 에세이나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오래전 써놓았던 글을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의 북쿠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